친구가 옷장 앞에서 20분째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야, 내 패션 어때? 오늘 데이트인데 괜찮아 보여? 질문하는 친구를 보니 꽉 끼는 청바지에 촌스러운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얼굴은 설렘으로 가득하지만 누가 봐도 데이트룩으로는 최악이죠. 이 순간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실 건가요? 아마 세 가지 반응이 있을 겁니다. 첫째는 배려형입니다. 신경 많이 썼네. 근데 체크 무늬가 좀 튀는 것 같아. 단색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부드럽게 진실을 전합니다. 둘째는 돌직구형입니다. 야, 너무 촌스러워. 다른 거 입어. 상처를 주더라도 진실을 우선하죠. 마지막은 묻지마 칭찬형입니다. 와, 대박인데. 그 옷 진짜 잘 어울려. 기분을 망치기 싫어서 일부러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아마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상대가 친구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회사 사장님이 갑자기 물어봅니다. 자네, 내 옷 어떤가? 누가 봐도 이상한 패턴의 정장. 여기서 패션이 너무 촌스러운데요? 라고 했다간 사무실의 공기가 으스스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말하죠. 정장 새로 맞추셨나봐요. 잘 어울리십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언제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해볼게요. 상대를 위한다는 그 착한 거짓말은 정말 착한 게 맞을까요? 방금 전 상황들에서 우리의 뇌는 아주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솔직하게 말했다가 분위기 싸해지는 것보다 그냥 기분 좋은 말 한마디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우리는 이미 일상 속에서 철저하게 결과를 따지며 살아갑니다. 맛없는 식당에서 나오며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할 때, 소개팅이 별로였는데도 즐거웠어요 라고 인사할 때, 이럴 때 중요한 건 진실이냐 아니냐보다 지금 이 상황이 평화롭게 지나가느냐입니다. 이런 본능을 철학으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18세기 철학자 벤담. 그는 도덕을 감정이 아닌 숫자로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맨날 감정 싸움만 하게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두드리던 계산기를 꺼내서 아주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과 고통을 점수로 매기는 쾌락 계산법입니다. 행복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몇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하나하나 따져 점수로 매기면 더 옳은 선택이 보인다고 믿었습니다. 한번 같이 계산해 볼까요? 다시 데이트룩을 물어봤던 친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점수는 마이너스 10점에서 플러스 10점까지 있다고 해보죠. 먼저 거짓말하고 칭찬했을 경우입니다. 칭찬을 듣는 순간 친구의 기분은 확 좋아집니다. 기쁨의 강도는 플러스 7점입니다. 그 기분이 데이트 전까지 계속되겠죠? 지속성은 플러스 5점입니다. 기분 좋아진 친구 덕분에 데이트 분위기까지 좋아집니다. 영향 범위는 플러스 3점, 총합은 플러스 15점입니다. 이번엔 솔직하게 말했을 경우를 보죠. 말하는 순간 친구는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그렇게 별로였나? 불쾌감은 마이너스 4점입니다. 하루 종일 신경 쓰이겠죠. 지속성은 마이너스 2점입니다. 다만 다음번엔 옷을 잘 입게 될 수도 있으니 장기적 이득은 플러스 4점 정도 줄 수 있겠네요. 총합은 마이너스 2점입니다. 계산만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칭찬하는 게 훨씬 이득이죠. 그런데 이게 끝일까요? 점수는 높은데 뭔가 찝찝합니다. 친구의 감정을 숫자로 매기는 것도 이상하고, 나중에 친구가 거짓말한 걸 알게 됐을 때 배신감은 몇 점일까요? 또 거짓말을 하고 내 마음에 남는 찜찜함은요? 공리주의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매력적이지만 이런 약점도 안고 있습니다. 행복을 숫자로 재는 순간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 계산이 꼬이기 시작하죠. 우리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행복의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거짓말을 한 뒤 마음 한구석이 무거운 이유,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든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마누엘 칸트입니다. 칸트는 벤담처럼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지죠. 그 행동으로 누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는 나중 문제다. 일단 그 행동 자체가 옳은가? 칸트에게 도덕은 결과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입니다. 그는 아주 강력한 기준을 하나 제시합니다. 지금 하려는 행동을 모두가 똑같이 해도 괜찮은가? 우리는 보통 이번만 예외로 하자며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칸트는 묻습니다. 모두가 남을 속이면 어떤 세상이 될까? 모두가 필요할 때마다 거짓말하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누구의 말도 믿을 수 없게 되고 결국 사회는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칸트는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은 안 된다. 그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다. 멋있는 말입니다. 복잡한 계산도 필요 없고 기준도 명확하죠. 하지만 이 원칙을 그대로 지키면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직접 답한 영화가 있습니다. 거짓말의 발명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 속 세상에는 거짓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상대가 상처를 받든 말든 사실만 말합니다. 데이트가 끝나고 여자가 말합니다. 이제 집에 가야겠어요.
당신이랑 있는 게 너무 지루하고 집에 가서 TV나 보고 싶거든요. 우리라면 보통 오늘 즐거웠어요 정도로 말하겠죠. 하지만 여기선 그런 예의가 없습니다. 광고는 더 웃깁니다. 코카콜라 광고 문구가 이렇습니다. 코카콜라, 그냥 갈색 설탕물입니다. 예전부터 유명했으니까 계속 사드세요. 틀린 말은 아닌데 보고 있으면 괜히 헛웃음이 납니다. 우리가 광고에서 기대하는 건 정보뿐만이 아니라 기분 좋은 이미지이기도 하니까요. 심지어 요양원의 이름은 희망 없는 노인들을 위한 슬픈 곳입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거짓말이 없다고 해서 더 나은 세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언어의 여유가 사라진 삭막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영화가 보여주는 건 명확합니다. 진실만 말하는 게 반드시 좋은 말이 아니라는 것. 결국 진실이라는 것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약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내뱉은 말은 솔직한 게 아니라 무책임한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겐 자신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거짓말은 무조건 나쁘다며 칸트처럼 원칙을 따를 건지, 아니면 행복한 결과를 먼저 보자며 벤담처럼 계산기를 두드릴 건지, 이 두 철학자 덕분에 우리는 일상 속 찝찝한 순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힌트를 찾기 위해 우리가 하는 거짓말의 방향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내가 하려는 말이 나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상대를 향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하는 거짓말이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상대의 선택권을 빼앗는 거짓말입니다.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해서 상대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말이죠. 아까 사장님에게 정말 멋지십니다 라고 했던 말이 사실은 불이익을 피하려고 한 말이라면 어떨까요? 사장님은 그 옷을 입고 중요한 미팅에 나갔다가 망신 당할 수도 있습니다. 칸트가 거짓말은 절대 안 된다며 정색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가 진실을 알았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텐데 거짓말이 그 기회를 뺏어버린 거니까요. 이건 배려가 아니라 조종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관계를 살리기 위한 표현의 조정입니다. 진실은 유지하되 상대가 상처받지 않도록 말의 모양을 다듬는 대화의 기술이죠. 친구에게 너 패션 진짜 최악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오늘 데이트라 신경 많이 썼구나. 근데 너 이미지엔 깔끔한 단색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셔츠가 별로다 라는 진실을 전달하면서도 친구의 기분을 존중한 표현이죠. 공리주의는 사람의 마음과 관계를 살펴보라고 말해주고, 칸트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 철학은 우리가 말을 뱉기 전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두 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일부터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복잡한 철학 대신 딱 세 가지만 기억해보세요. 첫째, 이 말이 상대의 선택권을 빼앗나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배려라는 핑계로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들통났을 때 관계가 무너지나요? 당장의 평화는 달콤하지만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기 어렵습니다. 셋째, 거짓말 말고 다른 길은 없나요? 거짓말 아니면 독설,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사이엔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진실을 따뜻하게 말하는 세심한 표현을 고민해보세요. 결국 거짓말을 해도 될까? 라는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나? 그리고 그 진실을 좋은 방식으로 말하고 있나? 에리 프롬은 듣는 건 하나의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말하는 것도 정교한 예술입니다. 정보 전달을 넘어서 진실을 지키면서도 상대의 마음을 존중하는 기술이니까요. 처음 그 장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친구가 묻습니다. 야, 오늘 내 패션 어때?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영상이 여러분만의 좋은 답변을 찾는데 작은 이정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준으로 말을 나누셨나요? 여러분만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